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기관 예산 대폭 삭감, 6대 민생 미래 예산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는데 윤석열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을 비판하며 법사위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밝혔지요. 이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예산의 역행을 바로잡겠습니다.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등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입니다.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산안 관련 법사위에 진격이 시작됐지요.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가 굉장히 뼈아팠나 봅니다. 국정 혼란을 위한 집회라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혼란이 있고 말고 하죠. 오늘 어떤 날입니까? 국회에서 시정연설,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국정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음지의 대통령입니다. 음지로 다 숨어들어요. 이 양지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을 민주당이 혼란시킨다고요? 혼란시킬 국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뭘 해야 저희가 뭐 지적이라도 하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 한다고요? 아이고, 저희가 맨날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관련된 정책 내놓으시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뭘 내놓지를 않아요.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김선은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예. 10월달, 9월달, 10월달, 8주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어 정청래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라고 마음껏 쓰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그렇습니다.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그러니까요. 아니, 토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 먹는데 회식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또는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 거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지검에서.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비 월세 내는데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땡땡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봉투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 특수활동비인 게 뭐냐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걸로 지워서 왔어요. 근데 살짝 이걸 벗겨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예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 다 해요. 별건 수사도 하죠. 별건 수사를 분명히 불법인데.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왜 반발하죠? 자,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런 꼼수까지 써요? 보시죠.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요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 은닉 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요. 이게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탈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놔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 관리 이런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뭐 공공수산이 마약인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조차도 못 오는 정치검찰들의 수장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민생 위기가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 대결과 북러 군사 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하늘입니다.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네, 잠깐 계시죠. 네, 잠깐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행정부의 수반에게 서로의 협력을 잘 해나가기 위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딱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정확하지요. 논쟁을 벌일 만한 철학도 없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없으며 불리한 싸움에서 선봉을 맞는 배짱 또한 없다. 박수칠 준비를 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의미 없는 포효를 내지르며 어퍼컷을 휘두를 뿐이다. 자, 김건희가 국회 불출석하니 윤석열도 못 나오는 것입니까? 정청래 법사위는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동행 명령도 거부한 김건희와 최은순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고발된 44명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36명입니다.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고발된 증인 장시호,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 이종호, 연보연, 신원식, 강의구, 박종현, 최동식, 조병로,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이원모, 김태영, 안병준, 이창수, 한현규, 박노산, 이원석, 김경묵, 박상용, 박주성, 최재원, 송병준, 손태승, 안부수, 대통령 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목 최은순, 권오수, 유경옥, 유철환, 정승윤, 정지원, 조연경. 위증 및 국회 모욕 등 관련 8명입니다. 김동혁, 김계환, 송호종, 최태경, 김유철, 김영철, 김건희, 최은순. 네. 김영철, 김건희, 최은수는 중복이 두 가지 다 사유로 고발이 되었으므로
3명은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1명이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국회 권한 풀파워로 이제 곧 민중의 어퍼컷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KO시킬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